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정지 자막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막, 즉 타이틀은 장면의 부가적인 설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최근에는 영상의 심미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의 얼굴이 빨개진 장면이나 두꺼운 입술, 쫑긋한 귀, 그 밖에 코믹적이거나 감정을 전달하는 등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정지 자막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앞선 강좌에서 사용을 했던 여바라 컷 편집 완성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컷 편집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필름에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막을 적용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한 후에 뷰어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3개의 도구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아래쪽에 A 모양의 텍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이제 뷰어에서 자막을 입력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 혹은 클릭 드래그해서 자막이 입력될 영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히트필름에서의 자막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12버전부터는 에디터 작업 공간에서도 자막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히트필름 12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자막을 만들 때 에디터가 아닌 컴포지트를 통해서 자막을 만든 후에 컴포지트를 자막 클립으로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히트필름 12버전부터는 에디터에서도 직접 자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편집 작업을 하면서 즉시 자막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막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자막을 입력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입력이 될 수 있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막의 크기와 색상,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클릭, 텍스트 패널로 이동을 해 봅니다. 현재는 글자의 크기가 48포인트로 되어 있군요. 자, 여기에서 100 정도로 증가를 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자막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유튜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입력된 글자의 크기는 방금 설정한 100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입력된 자막의 위치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화살표 모양의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한 후에 X,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막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동을 해서 X, Y축을 동시에 이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입력된 자막, 즉 글자는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 클립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텍스트 클립의 기본 길이는 5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텍스트 클립 또한 스틸 이미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길이의 설정은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봤고요. 만약 입력된 자막에 글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당 자막, 즉 글자를 선택을 한 후에 텍스트 패널에서 원하는 글꼴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그 글꼴로 자막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막에 사용이 되는 글꼴은 다양한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막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함처럼 도듬체를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만약 함처럼 도듬체가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선택된 글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글꼴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볼드체를 사용을 하면 보다 두꺼운 글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요 Make Text Transparent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두리 형태의 글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스포이트 모양은 클릭해서 직접 원하는 색상을 화면에 보이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포이트가 움직이고 있는 화면의 색상에 맞게 글자의 색깔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령 이 색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우스 버튼에 손을 뗍니다. 그러면 해당 색상으로 글자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원래의 색상인 하얀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자의 테두리에 대한 색상과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두께가 필요하다. 글자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2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1픽셀에 해당이 되는 두께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역시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두껍게 해볼까요? 3, 엔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글자의 두께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글자의 두께, 즉 테두리가 필요 없다면 다시 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막을 아주 간단하게 입력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처럼 한 줄이 아닌 두 줄 이상의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상태에서도 계속 연장을 해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역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처럼 한 줄이 아닌 두 개 이상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줄 이상의 글자를 입력을 할 때는 줄 간격 등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설정하고자 하는 글자를 이렇게 블록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역시 텍스트 패널로 이동을 해준 후에 글자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라인 스페이싱을 통해서 줄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0.5 정도로 입력을 한 후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글자 간격 중에서 줄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간격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력 필드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지금과 같은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간격이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하는 간격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간격을 설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캐릭터 스페이싱을 통해서 글자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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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글자의 간격이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 간격인 1로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이처럼 입력된 자막, 즉 글자는 줄과 자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히트필름에서의 글자 간격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모션 그래픽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다음 버전에서는 글자의 간격에 변화가 생기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용을 했던 이 자막은 삭제를 해볼까요?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막이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자막이 적용이 될 위치로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한 후에 역시 A 모양의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막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막이 입력될 위치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이 파란색 박스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막, 즉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박스가 만들어졌다면 마우스 버튼에 손을 뗍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아래쪽에 텍스트 클립이 기본 길이인 5초만큼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막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입력을 해봅니다. 유튜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똑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앞서 만들어 본 자막과 지금의 자막은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지금의 자막 방식은 만들어진 이 영역 안에서만 자막이 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글자를 입력을 한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박스 영역을 벗어나면 줄바꿈이 되어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영역 형태의 자막은 만들어진 영역 안에서만 글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범위 안에서만 자막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의 영역 안에서만 자막을 입력하는 방식 또한 사용이 되는 글꼴 크기, 줄 간격과 글자 간격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막이 입력이 됐다면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영역 방식의 자막은 글자의 정렬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좌측 정렬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측 정렬이죠. 그리고 입력된 글자의 정렬 방식 또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글자를 양쪽으로 맞춰주고 맨 마지막 글자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 그리고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식, 우측으로 정렬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줄의 글자까지 양쪽으로 맞춰주는 방식 등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파라그래프의 옵션을 통해서 글자의 정렬 방식을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막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막의 가독성을 높여주고자 한다면 특정 글자를 색깔을 바꾸거나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서 가독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텍스트를 선택을 한 후에 가령 유튜브라는 글자를 보다 눈에 띄게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테두리 또한 변화를 줘서 선택된 이 글자만 보다 부각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글자는 별도의 색상과 테두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눈에 띄게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화면과 글자에 사용이 되는 색상이 비슷할 경우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펙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로 이동을 한 후에 제너레이트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드롭 섀도우를 지금의 자막 클립에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배경의 색상과는 상관없이 그림자에 의해 글자, 즉 자막의 가독성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또한 그림자의 위치, 그리고 그림자의 간격, 그 밖에 그림자의 불투명도, 크기, 흐려지는 정도에 대한 설정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자막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자막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막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텍스트 툴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트필름에서의 자막은 다른 동영상 편집 툴과는 다르게 아주 간편하게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막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자막을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복제된 자막은 기본적으로 원본의 글자를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제된 이 자막을 다른 글자로 바꿔준다면 일단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다른 글자로 입력을 해봅니다. 처럼 다른 글자 그리고 스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본 자막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복제된 텍스트 클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자막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간편하게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자막을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컨트롤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또 다른 자막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또 다른 자막을 만들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더 길게 해주고요. 가령 지금의 자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의 자막은 또 다른 자막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자막 클립을 두 개로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주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에 슬라이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D 키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자막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뒤쪽의 자막을 선택을 한 후에 역시 원하는 글자로 입력을 한번 해 봅니다.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해 보면 두 개로 분리된 자막 클립 중 앞쪽에 있는 자막은 원래의 글자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의 클립은 방금 입력된 글자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히트필름에서 사용이 되는 자막은 다른 동영상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아주 간편하게 여러 개의 자막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트필름에서의 자막은 별도의 클립 데이터로 인식을 하지 않고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살펴보기 위해서 미디어 패널로 이동을 해봅니다. 미디어 패널로 이동을 해보니까 방금 사용이 된 3개의 자막 클립이 미디어 패널에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히트필름에서의 자막은 별도의 미디어 클립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벼운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어나 베가스, 파이널 컷 같은 그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을 만들 때마다 미디어 패널에 자막 클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막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작업 반응 속도 또한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히트필름에서의 자막은 자막 클립 형태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볍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히트필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막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히트플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플레인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메뉴에서 플레인을 선택을 해 주고요. 이름은 자막 배경이라고 해 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원하는 색상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막 배경 플레인 소스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만들어진 이 클립은 원하는 자막 아래쪽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1번과 2번 사이에 또 다른 비디오 트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디오 트랙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비디오 1번 트랙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인서트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디오 트랙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만들어진 비디오 3번 트랙에 자막 배경을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 배경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막 배경이 너무 크죠. 크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해주고요. 위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크기 조절 다시 한번 해주고요. 이처럼 자막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플레인 메뉴를 사용을 해서 자막 배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자막 배경 또한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얼마든지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막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에 지금처럼 컷 형태가 아닌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는 페이드 인 아웃 형태로 자막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막 클립에 이 하얀색 수평선이죠. 오페시티 조절 선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자막의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페이드 인 아웃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절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조절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컨트롤에 트랜스폼 오페시티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보다 간편하게 조절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단축키인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십자 모양의 커서로 바뀌면 클릭.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포인트는 트랜스폼의 오페시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션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학습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면 이 포인트를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투명도의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개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컨트롤 키 다시 한번 클릭 총 4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렇게 맨 아래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위쪽에 간격, 즉 시간값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시 맨 아래로 내려주고요. 세 번째는 시간 간격만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투명도 조절 포인트가 맨 아래로 갔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로 자막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서서히 불투명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효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자막이 나타날 때와 자막이 사라질 때의 모습을 투명도 조절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텍스트 클립에 대해서도 페이드 인아웃 효과가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페이드 인아웃 효과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펙트의 트랜지션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 효과로 주로 사용을 하지만 열어보죠. 트랜지션 비디오,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는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 서로 교차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텍스트 클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드래그해서 앞부분에 적용을 해보죠. 적용이 되면 이 앞부분에 대해서만 크로스페이드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페이드 인 효과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페이드 효과를 텍스트 클립의 아웃점에 적용을 해주면 역시 글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는 살펴본 것처럼 투명도 조절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지금처럼 방금 살펴본 트랜지션 효과의 크로스페이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두 효과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나머지 장면에 대해서도 자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을 입력할 때에 지정된 영역에만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세 번째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한 후에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특정 영역에 해당이 되는 크기만큼 자막이 입력이 되는 그러한 방식이죠.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러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컨버트 포인트 텍스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영역 방식이 아닌 처음에 자막을 입력을 했을 때처럼 클릭해서 자막을 입력하는 영역과 상관없이 입력이 되는 자막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퍼티스는 설정된 영역 크기만큼 입력되는 자막 형식에서 영역의 크기를 재설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프로퍼티스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 프로퍼티스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영역의 크기를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드스 즉 가로의 영역은 1600 그리고 하이트 즉 세로의 영역은 250으로 재설정을 한 후에 OK를 하면 크기에 대한 설정이 방금 입력된 수치만큼 재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됐다면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처럼 입력된 자막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즐겨 사용되는 정지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막에 대한 학습은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차후에 움직이는 모션 자막이나 포토샵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포토샵 스타일 자막인데요. 포토샵 스타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다양한 자막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강좌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